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공무원 시험 대비 환경보건 또는 환경위생학 심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첫날 OT에 다 설명되어 있으니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심화는 11장, 12장, 그 다음에 13장, 14장, 15장까지 있는데 거기서 보건의료 전달체계는 기본에 들어가는 그 파트가 우리가 보게 되면 별도로 또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얘기했고 그럼 이제 11장부터 12장까지가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환경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모든 지역들이 다 여기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상적으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쉽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12장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가 지금 11장부터 15장까지 있지만 11장과 12장이 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공학만 듣는 학생들이 이 심화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한 대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더라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잘 귀를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순서가 11 이렇게 할 거예요. 11장하고 12장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13장은 기본에 넣었어요. 14장, 15장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10장으로 갈 거예요. 10장도 기본에 들어가는 파트가 있고 심화에 들어가는 파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11장하고 12장하고 13장은 보건의료 전달체계, 보건의료체계 이건 해경과 전남만 났기 때문에 기본으로 집어넣지요. 그럼 이제 이거는 공학하는 학생들은 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짧으니까 안 들어도 되고 왜 난 적이 없었으니까 전남과 해경만 났었으니까 13장은 그래서 13장은 기본에 넣었으니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14장하고 15장하고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장에 들어가는 심화 파트에 있는 그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깊이 나는 파트에서 나는데 특히 우리가 보게 되면 서울연구사가 농약 종류 이런 것들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맨 끝으로 돌릴 테니 참고로 우리가 나중에 여기 보게 되면 서울 연구사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더 들으시라고 그 맨 끝으로 뺐으니 그렇게 우리가 여기 진도가 한다는 걸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장 보세요. 11장은 우리가 식후미생 개념 있죠. 그런 거 네모 1번과 그 다음에 네모 2번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럼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위생이라는 정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모든 음식을 말해요.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흰밥을 먹는다. 이것도 식품이에요. 김치를 먹는다. 이것도 식품이죠. 그 다음에 까만 밥 또는 콩 들어가는 밥 이러는 것도 다 식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까만 쌀밥이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먹는데 이것이 위험치료가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식품이 아니고 의약품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음식물은 다 식품인데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다 이 소리는 까만 쌀밥이 만약에 위암치료가 된다. 또는 청국장이 일명 뭐가 되는 거냐 위암치료가 된다. 그래서 위암치료로 먹는다 그러면 식품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의약품이다 이런 말 한다는 거죠. 이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또 위생이라는 단어가 있죠. 식품위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 법적으로 하는 양가로 1번이 있고 양가로 2번은 WHO가 정의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양가로 1번 중요시 해두시고 식품을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이 어떤 것인가 이걸 묻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 5가지를 말 그대로 위생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식품 위생 대상에 해당하는 것 찾아라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렇게 5가지를 뜻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영양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면 잘 집어넣어요. 영양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올 거냐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까 김치도 식품이라고 그랬죠. 그럼 식품을
김치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김치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담가보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남학생도 요즘은 요리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담가본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엄마가 하는 걸 한두 번은 봤을 거예요. 못 봤으면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면 바로 외워져요. 그럼 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김치가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겠죠? 식품. 그 다음에 김치를 담글 때 어떻게 해요? 거기다 뭐 집어넣어요? 고춧가루 집어넣고 깨 집어넣지요. 그 다음에 뭐 소금 집어넣고 이러는 것들을 첨가물이에요. 그럼 이제 김치는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식품. 그 다음에 첨가물, 고춧가루, 깨소금 이런 것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마나 칼 이것이 기구예요. 그럼 김치를 담그려면 도마에다가 일단 배추 같은 거 썰죠. 그 다음에 그럼 칼도 기구고 도마도 뭐가 돼요? 기구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것도 깨끗하게 되는 거죠. 김치를 깨끗하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칼이나 도마에도 여러 가지 이물질이 붙어 있거나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구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김치를 다 버무렸어요. 버무리고 나서 이제 아들내미 딸내미를 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용기에 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용기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기를 그냥 들고 갈 수 있다? 아니죠. 어떤 보자기를 싸죠. 보자기가 포장지예요. 그래서 연상기법을 외우는 거예요. 김치를 생각하고 김치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집어넣는 고춧가루, 깨소금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치를 할 때 배추 썰고 그 다음에 도마, 칼 이것이 뭐가 된다? 기구죠. 기구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용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자기, 포장지 이 5가지가 식품위생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식품위생 대상이 아닌 것 찍으라면 식품, 첨가물, 기구, 영양 이렇게 써놓으면 영양 들어간다? 아니라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WHO 식품위생 정의를 찾으라는 거죠. WHO는 쉽게 말하면 그 밑에 해썹 있듯이 해썹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조부터 키울 때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가공할 때부터 우리 소비자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모든 것들을 위생적으로 하라는 것이 일명 WHO의 우리가 식품위생의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WHO의 식품위생 정의는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생육,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것이 생육이죠. 생산, 배추 같은 거 키우죠. 그 다음에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다 중요 표시하고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과 건전성과 무결성, 안전성, 건전성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뭐라 그런다? WHO가 얘기한 우리가 식품위생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위생학이 아니고 식품위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뜻하는 것이고 WHO는 모든 단계, 생육, 생산, 제조부터 소비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들이죠. 먹는 사람들 들어올 때까지 안전은 균으로부터 안전이죠.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WHO는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썹 있죠. 해썹이라는 약자는 HACCP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썹하게 되면 그 첫 번째 끝에 있듯이 뭐라 그래요? 위효소 중점관리기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2016년인가 이때부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뭐라고 이거를 해석하냐 그러면 똑같은 말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거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에요.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인증 말 그대로 인정한다 이거 있죠. 인증 기준이라고 해석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시중에 가보게 되면 HACCP 해썹이라는 그 용어를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위효소 중점관리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따지면 앞에 있는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 맞는데 위효소 중점관리 기준이다 이렇게 더하니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는 법으로 따지느냐 우리가 위효소 중점관리 기준 옛날에 관행상 쓰던 걸 아느냐 관행상 쓰는 것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법을 따라서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그렇게 시험에 날 수도 있고 또는 옛날처럼 식품 위효소 중점관리 기준이다 이렇게 쓰는 시험을 내는 지역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해저드라는 것이 위의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어널리시스는 분석이고 그래서 해저드 어널리시스가 위효소 분석이 되는 것이고 H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티컬이 중요한이죠. 컨트롤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포인트 그래서 이거를 CCP 중요 관리가 되는 거죠. 크리티컬이
중요 아니고 컨트롤 다루는 것이고 포인트 핵심적으로 꼭 집어서 하는, 그래서 이것을 일명 CCP는 중요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위요소 중점 관리 기준 그랬는데 이것이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지금은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위생적으로 하는데 아까 우리 WHO와 비슷하게 처음부터 소비자한테 들어올 때까지 완벽하게 위생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사후관리 제도가 아니고 사전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미리 위한 요소로부터 뭐가 된다? 위생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생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면 여러 가지를 막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것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세 번째 줄에 중점 관리하는 것인데 예방적 수단이냐 아니면 사후관리냐 그러면 예방적으로 한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럼 첫 번째부터 이제 볼게요. 두 번째 줄에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인체에 위한 요소를 공정별로 분류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적 위생관리 제도가 일명 해썹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후관리 제도이요, 사전관리 제도이요, 예방적이니까 사전관리 제도가 된다는 거죠. 중요 표시하고 그래서 이걸 법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맨 첫 번에 키울 때부터 그 다음에 제조, 가공, 그 다음 운반 모든 단계를 위생적으로 하라는 이것이 일명 해썹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분류부터 보자고요. 이거는 모든 지역 다 나요. 의외로 이거 잘 나요. 그리고 연구사건, 9급이건 7급이든 잘 나니 이제 보시자고. 첫 번째 보게 되면 이거 예방적 관리라는 것도 알아두고 그런 다음에 분류를 일단 봐야 돼요. 그럼 원칙 해썹의 7가지 원칙이다 이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럼 7가지 원칙에서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순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뛰는 게 맨 꼭대기죠. 그 다음에 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 맨 꼴찌죠. 1등 아니면 꼴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거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끝에 거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외우려고 신경 쓰면 금방 외워지더라고. 그럼 거기 있는 내용들을 줄줄이 외우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일단 우선적으로 해썹의 7가지 원칙의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순서를 올 때는 옛날처럼 관행상 해석했던 우리가 위요소 중점 관리를 외우는 게 더 쉬워요. 외울 때는. 그럼 이제 보자고. 첫 번째.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거예요. 순서. 중요 표시하고 위요소 분석이 있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엔 무엇을 한다? 기록을 하죠.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냐면 기록 보존 및 문서 작성 규정이 되는 거죠. 이것도 기록 보존해서 붙여놨던 걸 재떼어놔가지고 아무튼 머릿속으로 외워보세요. 기록 보존 및 문서 작성 규정이 문서를 작성하는 게 맨 7번째 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위요소 분석 있고 두 번째는 중요 관리점 결정이죠. 중요 관리점 결정. 세 번째는 그럼 이제 위요소를 분석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위요소를 분석했고 중요하게 관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외워져요. 중요하게 관리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죠. 지금 중요 관리점 결정 그 다음에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죠. 얼만큼 우리가 깨끗하게 할 것인가 한계 기준 설정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계 기준을 설정했으면 뭘 해야 돼요?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모니터링 감시해야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감시하고 나서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우려고 신경 쓰면 금방 외워져요. 그래서 개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개선 조치하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검증 절차.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7번째 기록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애우려고 신경 쓰면 금방 외워지는데 지금 일단 소리내서 외워보시고 문제 풀이할 때 외우면 더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위요소 분석은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급식 구분. 우리가 밥 주는 데 있죠. 급식 구분에서 식중독 사건 분석을 하는 거죠. 식중독 사건이 어떨 때 일어나는 것인가 또는 위해 요소가 무엇이 있나 이거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항상 앞에서 왜 수질 처리 이런 거 할 때 수처리할 때 물리적이 있으면 화학적이 있고 생물학적이 있죠. 그 생물학적이라는 건 미생물이 관여하니까 어떨 때는 미생물 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생물학적 그리기도 하니까 일단 급식 구분에서 뭐가 돼? 위해 요인을 지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일명 위해 요소 분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물리적인 위해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돼요? 화학적인 위요소. 네 번째는 뭐가 돼요? 생물학적.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물리적인, 그 다음 화학적인, 생물학적 위요소. 이렇게 외우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급식 구분에서 식중독 사건 분석과 위의 요인에는 첫 번째 뭐가 돼요? 냉각수, 부적절한 이 물인가, 냉각수인가, 그 다음에 조리자들이 부주의한 것인가, 부적절한 가열인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식중독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름 기온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경기도가 잘 나거든요. 리스테리아균 같은 경우에는 10도인 것이 냉장고가 0도부터 10도까지 되는 거죠. 냉동은 마이너스 영하 18도가 되는 것이고, 근데 냉장고 안에서도 자랄 수 있는 게 리스테리아예요.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노로바이러스 그 균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에서도 증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계절에 보게 되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찾아라 그러면 노로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냉장고에 넣었다고 안심하고 그냥 먹어.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리스테리아균 같은 경우는 10도 이하에서도 우리가 이것들이 균이 자랄 수 있으니까 그냥 가열하지 않고 먹게 되면 증식한 것들을 먹게 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체가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끓여 먹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열이 어떻게 된다 이걸 보는 거죠. 물리적, 여기 뭐가 되냐, 원료가 여러 가지 정상적인가 아닌가, 화학적, 청소 세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그리고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중성세제 이런 것들이 음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할 때 뭐 락스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안 되고, 지난번에 언제 한번 사건 났었지요. 누가 왜 호텔에서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거기 무슨 청소 세제를 무슨 음료수병에 넣는 재활용도 그렇게 해? 그런데 모르고 뒷사람이 음료수인 줄 알고 먹어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락스인가 뭐였잖아요. 사건 났던 거잖아요. 이러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 락스통은 락스통, 음료수는 음료수병 이렇게 해야지, 음료수병을 재활용한다고 해서 거기다 락스를 넣어놨다가 누가 물인 줄 알고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는 것들이 사고가 나는데, 이러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화학적인 뭐로 본다는 거예요? 유해 요소로 본다는 거죠. 첨가물 같은 것이 있고, 생물학적은 곰팡이가 어떻게 폈나,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 이러는 것들이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오염이 됐나 안 됐나, 기생충 질환 같은 것들이 오염이 됐나 안 됐나 이러는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급식장에서 잠재적인 유해 요소가 있죠. 그럼 급식장에서 잠재적인 요소에는 첫 번째, 식품에 병원균이 오염됐나 안 됐나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 다음 나번에 우리가 보게 되면 급식 전에 보관 시 병원균 성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들은 뭐랑 같은 거냐면 아까 우리가 재가열이 제대로 안 됐나 이거랑 같은 거죠. 독성이 생성됐는지 또는 가열 차료에 생존하는 병원균 같은 것들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다 보는 것이 일명 위요소 분석이라는 거죠. 중요 관리점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된 위요소 분석을 통해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요소와 관리 방법을 목록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상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들을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계 기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 이 동그라미 1번의 그줄 끝에 보게 되면 최대치는 얼마고 최소치는 얼마고, 우리가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 본다는 거죠. 동그라미 첫 번에 보게 되면 중요 관리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 관리점에서 관리되어야 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요소를 예방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절 끝에 감소시킬 수 있는 최대치 또는 최소치 이러는 것들을 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한계 기준은 우리가 보게 되면 과학적 근거에서 객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네 주방이 이만하면 깨끗하다, 근데 이만하다 깨끗하다 그랬는데 보는 그 잣대가 들리죠. 어떤 사람은 아주 우리가 보게 되면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지저분하게 너질러 있어도 깨끗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계 기준 확인 지표에는 온도, 혹시 위생사에 한번 이게 났었거든요. 순서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한계 기준에는 우리가 확인 지표가 어떤 것인가 한번 났으니 혹시 모르니까 위생사에 났다 그러면 나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 중요 표시 하나 해둬보세요. 한계 기준에 확인 지표에는 온도, 시간, 수분 활성치라는 건
거기 문제 거기 우리가 11장에 가서 있을 텐데 AW라고 해요. 워터 액티베이트 약자. 말 그대로 미생물이 이용하는 수분 양을 일명 수분 활성치 또는 약자로 AW 그러거든요. 그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수분 이것이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눈 씻고 봐도 산소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는 것도 써놔보세요. 그러면 온도 관여하죠. 한계 기준에는 시간. 그 다음에 AW를 우리가 저 뒤에 가서 이제 있을 텐데 AW 이렇게 약자로 수분 활성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을 수분 활성도 수분 활성치 이꼴 AW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pH 있지요. 그런데 산소 O2는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중요 표시했고 감시는 말 그대로 모니터링 체계 확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시 또는 측정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개선 조치 있지요. 그런 다음에 검증 절차 있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겠죠.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해썹 중요 표시해 두시고 원래는 해썹이 지금 7가지 원칙이 잘 나니까 요것만 하는 거지 문제 더 뒤에 가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해썹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는 우리가 12단계라는 게 있어요. 12단계 중에서 7가지를 띄어서 원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 1번부터 5번까지는 단계란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하고 6번부터는 일명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1원칙 지금 있다시피 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분석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11장 문제 뒤에 어디 가서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머릿속에다 입력시켜주고 하려고 요것만 썼다는 거죠. 그럼 해썹에 대한 것들은 모든 지역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순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420페이지 식품 위생적인 취급 있죠.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알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하는 것들을 알아요. 옛날에는 식당 가면 찌개 같은 거 넣고 너 먹고 나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먹죠. 그래서 위생이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무슨 뭐 떡볶이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길거리 음식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마스크 쓰고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백화점 먹는 코너 지하에 가더라도 항상 뭐래요? 옛날에는 마감 세일 하잖아요. 만약에 8시 반에 백화점 문 닫는다 그러면 8시나 이때부터 7시 한 50분서부터 세일하죠. 그러니까 한 7, 80% 세일할걸요? 100원짜리다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러면 한 70원 깎아줘가지고 20원, 30원 받잖아요. 그럴 때 나는 항상 그게 염려가 됐어요. 침튀 오면 더러워 저거 먹나? 만두 같은 거 막 이러면 그랬는데 지금은 다 어떻게 돼요? 마스크 쓰죠. 그 투명 마스크 쓰잖아요. 침 안 태우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뭐가 돼? 위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의외로 또 여기서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때는 첫 번째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양가로 두 번째 개인적인 위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그 사항은 우리가 1번부터 11번째까지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식품위생법에 나온 내용인데 본인들도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원료 보관실. 식품 외에 우리가 원료 보관실. 쉽게 빵 만들 때 밀가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료 보관실과 제조 가공실, 포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 구획이 돼 있어야 되죠. 쉽게 말하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빵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밀가루는 막 운반하고 그럴 때 바깥에다가 포대를 탁탁 놓다 보니까 바깥에서 여러 가지 균들도 묻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밀가루 가지고 빵을 높은 온도에서 굽다 보니까 설령 밀가루에 세균이나 이러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죽잖아요. 높은 온도니까. 세균은 일반적으로 6, 70도로 2, 30분간 하면 죽는 것이 식품에서 있는 세균들의 일반적인 종류예요. 예외인 것도 있지만. 그럼 이제 이거를 뭐가 되냐면 이 칸막이가 돼 있는 것을 구획 그래요. 그럼 원료 보관실이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리실이 있고 그 다음에 포장하는 곳이 있고 따로따로 구획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설령 밀가루에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완제품할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오염이 거기까지 안 가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같은 지역, 같은 공간에 있어요. 원료실, 조리실, 그 다음에 완제품실이 있다 그러면 밀가루 이것이 빵을 꽂는데 날라서 밀가루 이렇게 할 때 보면 막 푸떡푸떡하면 밀가루 날르거든요. 빵 구워서 완제품 된 것에 날라서 붙는다 그러면 균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는 여기 짧게 써놔서 그렇지 우리가 제조
그 다음에 원료 보관실 이런 것들이 다 칸막이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써놔서 그렇지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포장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중간에 부패나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부패가 무엇이냐 변질이 무엇인가는 쉽게 썩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한 용어는 잘나기 때문에 그 뒷장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부패나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 아까 냉동은 우리가 아이스크림 같은 보관하는 것이 법적 온도가 영하 18도예요. 그 다음에 냉장. 냉장 이 온도 잘 나요. 바로 그 밑에 할 거예요. 냉장은 본인들이 있는 냉장고 온도죠. 0에서 10도까지를 냉장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냉동에 보관하는 아이스크림은 운반할 때도 뭘 해야 된다? 냉동을 운반차를 가지고 이동시켜야 되고, 냉장에 보관해야 되는 우유 같은 경우는 냉장 온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유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관이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보게 되면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그 보관 기준에 맞는 냉장과 냉동 이것들을 항상 뭐를 해야 돼요? 가동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느껴봤는지 모르지만 세일할 때 보게 되면 그런 것들 많지요. 나는 원래 군것질 잘 안 해서 모르는데 가끔 가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제 뭐 어떨 때 뭐 어떤 그 별로 작년에 한 번도 먹진 않았는데 아이스크림을 한 번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사봐요. 세일한다를 사보면 집에 오게 되면 바가 아니고 무슨 근 넙대당 빵떡같이 됐죠. 그게 뭐란 거예요? 우리가 냉동 보관을 하는 것들은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 영하 18도죠. 그럼 이동할 때도 유통업자들이 이동할 때 냉동 온도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보관해야 되는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을 안 했는지 그리고 이제 싣고 마트에 납품했어요. 그럼 마트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그거 녹아가지고 있던 것들이 얼으니까 일명 빵떡처럼 넙대대해진 이런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관할 때, 이동할 때 다 정상적인 그 온도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보게 되면 그때 당연히 위생물을 착용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섯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유나 산양류, 요즘 뭐 산양류가 좋다 어쩌다 할지 섞으면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조리에 쓰는 기계나 기구,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하고 살균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청결만 유지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 밑에 있다시피 반드시 뭐가 맞아야 되는 거 일곱 번째, 미생물 권장 구역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기계나 기구라는 것이 일곱 번째에 있는 말 그대로 칼, 도마 이러는 것들이에요. 이러는 것들이 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 집에서 엄마들이, 근데 요즘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옷이 면이란 말이에요. 면 같은 경우에도 한참 입으면 누래지니까 삶았어요. 그 양잿물 넣어가지고 삶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릇이나 행주 같은 경우에도 삶았단 말이에요. 끓는 온도가 100도죠. 물에 삶으면 이제 여러 가지 살균이 된단 말인데 요즘은 여러 가지 광고 많이 보잖아요. 뭘 머리 없게 삶으냐고, 뭘 갖다 소독제를 칙칙 뿌리면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지요. 그래서 삶는 방법을 우리가 못 봤을 때, 삶는 그런 행태를 못 봤을 텐데 우리는 시험대비란 말이에요. 현실과 시험 나는 건 틀려요. 그래서 여기 식품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지금요 미생물 권장국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은 무슨 소독을 하느냐? 약물 소독을 하는 거냐, 자비소독법을 하느냐 그러면 자비소독이에요.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이에요. 그러니까 끓이는 거죠. 그래서 끓이는 거를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몇 도에서 물이 끓어요? 100도에서 끓죠. 그래서 100도에서 어느 물질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10분에서 20분 또는 30분까지 끓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 똑같은 건데 이거는 식품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소독 방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중요 표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아홉 번째 야채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몇 번 씻으라는 거예요? 5번 씻으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유기농 채소하게 되면 말 그대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퇴비, 사람 똥이나 소똥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한 것이 유기농법이란 말이에요. 유기농법을 쓰게 되면 더 영양가치가 좋다 이런 말 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영양면에서는 화학비료,
질소비료, 인산비료를 줘가지고 그냥 갑자기 키운 이런 거보다 영양가치가 높지만 기생충 면에서는 비위생적이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생충알 같은 것들이 흐르는 물에는 떠내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5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중요 표시했고요. 이따가 기생충에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또 그것이 나요. 그래서 5번 이상 야채 같은 걸 씻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11번째 유지라는 것은 기름을 뜻하는 거예요. 기름이 튀긴 쉽게 라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햇볕을 차단한 곳에 보관하시오 그러지 햇볕이 있는 곳에 보관하시오 그러진 않지요. 유지식품이라는 건 기름에 튀긴 음식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지식품을 보관할 때는 일광을 차단해야 돼요. 햇볕을 차단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런 거냐면 산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라면 같은 경우에는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 표시해 두시고,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우리가 보게 되면 햇볕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따가 산패라는 것은 무엇이 변질된 것이냐 그러면 탄수화물이 변질된 것이냐 단백질이 변질된 것이냐 그러면 그 앞에 있다시피 유지, 지방이 변한 거예요. 지방이 변한 거를 산패다 그래요. 그 바로 밑에 어디 있을 거예요?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지역 다 외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식품은 햇볕을 차단하라는 것은 산패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또는 산패라는 것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중에서 어떤 것이 변질된 것인가? 지방이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영양이라는 거를 그 영양이다 이렇게 내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 14자인가 어디 15자인가 가가지고 영양이 있지요. 왜 그러냐면 다 연관시켜서 조금씩은 알아둬야지만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루 2번째, 개인적인 위생에는 본인들이 음식 만들 때 또는 요즘 음식 만드는 프로들이 많지요. 그때 본인들이 보면 돼요. 음식할 때 어떻게 돼요? 마스크 다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자 쓰죠. 왜 머리카락 같은 거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손톱 같은 거 다 짧게 자르죠. 그 음식 만드는 사람이 손톱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빨간 매니큐어하고 그 다음에 귀걸이 목걸이 그냥 두레두레 벗고 이렇게 오진 않지요. 다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멋있게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음식할 때는 우리가 깨끗하고 단정하고 이렇게 남이 보기에도,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뭐가 돼요? 실제로 보게 되면, 실험을 보게 되면 미생물 같은 것들이 가장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첫 번째 보게 되면 식품을 취급할 때 개인위생에는 뭐가 있는 것인가? 손소독제가 있죠. 역성비누예요. 중요 표시 두시고, 손소독하게 되면 어떤 그 소독제를 쓰는 것인가? 역성비누예요.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예요. 이것이 중성세제 아니에요. 트리오 퐁퐁 이르는 것들은 중성세제고, 주방에서 가장 많이 우리 쓰는 소독제 찾아라 뭘 찾는다? 역성비누예요.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인데 앞에서 기본에서도 얘기했죠. 이 퍼센트도 잘 난다고. 0.01에서 0.1%의 역성비누. 그럼 원래는 실제는 그 퍼센테이지가 틀릴 수가 있는데 시험 대비로는 우리가 그렇게 난다는 거죠.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 이것은 양이온이 나와서 균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양성비누 그래요. 근데 손소독제로 음성비누 쓴다 그러면 맞다? 틀려요. 역성비누 아니면 이꼴 우리가 양성비누가 되는 거죠. 이것들은 손소독제로 상당히 좋다는 거죠. 2번째로 소독제로 좋은 것이 손소독제로 승호. 그래서 역성비누 0.01에서 0.1. 그 다음에 승홍도 손소독인데 뭐가 된다? 끝에 거 연결해서 시험 대비로 0.1%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했던 거죠. 앞에서 했네.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에서 그랬던 거죠. 손소독제로 역성비누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2번째, 손톱은 짧게 잘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째도 중요 표시해 두시고, 화농성 질환자라는 것은 고름이 있는 사람을 화농성 그래요. 그럼 뒤에 가서 우리가 상당히 잘 나는 우리가 식중독 종류에서 포도상구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포도상구균의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고름이에요. 화농이라고. 그래서 고름 있는 환자들은 음식을 취급을 못하게 하는 것이 식중독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고름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음식 취급하면 안 되겠죠. 화농성 환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기 질환에 걸려있는 사람. 그래서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그럼 감염병과 전염병이 어떤 것인가는 12장 가서 얘기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모르겠으면 일단 소화기의 대표적인 A형 간염, A형 바이러스는 A형 간염,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는 이제 세균이에요. 세균과 바이러스는 특징이 있어요. 세균은 저 혼자 앞에서 뭐 했다 수처리해서 세포분을 저 혼자만 종족 번식하지요. 근데 바이러스는 저 혼자 종족 번식을 해요? 못해요. 심화 파티에 프린트가 올려서 이제 할 거예요. 바이러스는 남한테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붙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종족 번식하지 저 혼자 종족 번식 못해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소화기는 거의 다 세균이 많은데 앞에서 A라고 얘기했던 거죠. A형 바이러스는 A형 간염.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부터 없는 것들은 다 세균이에요. 우리가 콜레라, 장티푸스, 쾌동성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제 창출성 대장 감염증 이거의 병원체들도 다 알아둬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런 소화기 질환자는 금해야 돼요. 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식품이죠. 근데 소화기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입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요? 똥으로 나가요. 그럼 이 대변이 들어간 것들이 다시 입으로 가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오염시키면 소화기에 소화기균들이 음식물을 오염시키게 되면 이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된다는 거죠. 호흡기는 어딜 통해서 가요? 공기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위생목, 마스크 다 주의해서 보죠. 이런 것들 써야 되는 것이고 반지는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하는 사람들은 반지, 귀걸이 이런 것들을 빼는 게 아니고 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니큐어 같은 경우에도 이 매니큐어 칠한 이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7장에서 얘기했다시피 문제가 가면 휘발성 유기물질에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이 매니큐어 같은 거 냄새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휘발성 유기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유기용제 그러기도 하고 휘발성 유기용제 그러기도 하는데 이러는 것들은 모든 암을 다 발생하지요. 그랬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달 때는 이제 몇 개를 나눠서 하지만 휘발성 유기물질 또는 우리가 유기용제 이러는 것들은 다 뭐가 돼요? 우리 몸에 다 문제가 되는데 하나 찍어라면 중추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래서 매니큐어 같은 것들도 칠하는 거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아주 진하게 칠한 사람 있죠. 사람마다 성향이 틀린데 어떤 사람은 화장을 안 하면서 또 매니큐어만 아주 칠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지하철 타고 가만히 보면 손톱이 이만했죠. 난 맨 첫 번에 그걸 손톱을 기른 건 줄 알았더니 내가 그쪽으로 좀 둔해가지고 그런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손톱이 있다며 붙인 거라며 난 생각할 때 우리는 손톱 같은 거 조금 크면 잘라지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를 손톱을 절 키웠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며 붙인 손톱이라며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음식할 때 불편하겠죠. 불편도 하겠지만 음식물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다 이물질 말 그대로 오염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톱도 반지도 이런 거 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데서 다 균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때는 일단 큰 제목부터 분류하셔야 돼요. 무슨 방법이 있다. 물리적인 방법이 있죠. 이름부터 중요시 해두시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 화학적인 보관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생물 처리하는 것이 아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처럼 그것 연관시키면 돼요. 보관할 때 식품을 보관할 때도 물리적인 보관 화학적인 보관, 그 다음 미생물 처리라는 거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물리적은 말 그대로 약품이 들어가지 않고 화학약품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미생물 관여하지 않은 것이 물리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화학은 말 그대로 무슨 방부제 들어갔네? 무슨 뭐 집어넣네?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죠. 미생물은 주위에서 많이 봐요. 우리가 좋게 말하면 우리가 발효식품이고 나쁘게 말하면 썩은 거 대표적인 것이 김치, 막걸리 얼마 전에 나오대. 우리가 술은 다 나쁘다 그랬는데 막걸리를 먹으면 뭐가 된다더라? 암도 예방한다 나오대. 그렇다고 막걸리를 곤드레 만드레 퍼먹으면 암이 생기는 것이고 근데 막걸리가 좋다고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기 WHO 무슨 관여하는 과학지에서 실험을 하니까 막걸리는 상당히 좋대요. 그래서 막걸리를 먹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든든하다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데 뭐가 되냐면 곡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쌀, 보리 같은 것들이 발효가 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항암물질 같은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면 좋지만 적당히가 술은 뭐가 돼? 옛날엔 돈 떨어지면 안 먹는다는데 요즘은 돈 떨어질 일이 없죠. 왜? 카드 가져가니까. 한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요구르트, 치즈 그 다음에 뭐 요플레 이러는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좋게 말하면 발효식품이고 나쁘게 말하면 썩은 식품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럼 물리적에는 이름부터 다 이제 화학적과 구분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은 냉동 냉장법이 있죠. 냉동 냉장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가열살균이라는 건 있고 자비소득이죠. 그 다음에 건조탈수가 있고 자외선 조사법이 있고 농축법이 있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냉장고와 냉동은 우리가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1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냉장고가 하나짜리가 있죠. 근데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즘은 1인 가구가 상당히 늘었지요. 뭐 10집 중에 3, 4집은 1인 가구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트도 가보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양배추도 2만 통을 하나 놨죠.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린단 말이에요. 왜? 1인 가구가 양배추 하나 사게 되면 안 먹는 사람이 1년도 넘어가요. 나중에 썩어서 버리죠. 오이 같은 것도 1,000원에 몇 개 하더라도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서 내버리니까 안 사요. 살까 말까 다 내버리는데, 식구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때처럼 10명씩 20명씩 되면 더불어서 또 먹는 그것도 일단 식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먹거나 그러면 맛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경쟁이 시키면 내에 살아요. 아, 더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요즘은 1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양을 하지 않고 잘라서 팔죠. 그것처럼 냉장고도 옛날에는 아주 무슨 집, 누구네 조그만 집, 방만한 큰 냉장고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냉동실과 냉장실이 따로따로 있었지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냉장고와 냉동고가 붙어있는 이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1인 가구들 아마 학교 다닐 때 자취할 때 봤을 거예요. 이 위에는 18도 섭씨 마이너스 쉽게 아이스크림 보관하고 이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긴 이것은 뭐가 돼요? 냉동이죠. 냉동이고, 이거는 뭐가 돼요? 냉장이죠. 냉장이죠. 냉장은 0에서 10도 이거라는 거죠. 그럼 냉동은 마이너스 18도고 냉장은 뭐가 돼요? 0에서 10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 냉장 이것들이 이제 있는데, 첫 번째 냉장고는 우리가 보게 되면 식품 보관 시 준수해야 될 것이 있죠. 가번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파번까지 묶어서 중요시해 두시고, 첫 번째 보게 되면 식품은 전체 뭐가 돼요? 100% 미저 터지게 넣는 것이 아니고 80%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를 할 때는 벽에 딱 붙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거 할 때 딱 붙이지 않지요. 10cm 정도 띄지요. 이런 것들이고, 왜 80%만 식품을 넣는 것인가? 이것들이 일면 이렇게 대류현상에서 온도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넣게 되면, 근데 요즘 바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 밀어, 발로도 밀고 밀어가지고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날 사다 쟁기지요. 그렇게 넣게 되면 거기에서 온도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10도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0에서 10도가 안 되기 때문에 썩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냉동고가 있고 냉장고가 있으면 냉동고 밑에가 신선칸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류라든지 고기 같은 거, 우리 집은 냉동고에 넣어요. 그러면 맛이 없는 것이고, 신선하게 맛있게 먹으려면 냉동고 밑에 냉장고 여기에 있는 거 넣고, 그 다음에 야채는 맨 밑에 넣고 우유 같은 거 이렇게 중간에 넣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80%만 넣는 것이고, 라번에 보게 되면 냉장고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누구네 집 가면 냉장고를 일단 사오고 내버릴 때 보면 그대로죠. 그런데 냉장고에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중에 식중독 보게 되면 균이 증식할 수 있어요. 냉장고는 열정마다 행주로 닦아야 돼요. 왜냐면 음식물 떨어진다고. 또는 김치 국물 같은 거 떨어지게 되면 균이 증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서도 식중독 사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냉장고가 들어오면 그 집은 냉장고가 아니고 말 그대로 뭐가 된다? 창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냉장고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도계가 옆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밥원에 보게 되면 냉동실은 영하 18도가 되는 것이고, 중요시 해두시고, 냉장은 0에서 몇 도? 10도. 이거 잘라요. 그런데 거기 얘기했다시피 A번부터 C번까지 있죠. 맨 밑에는 야채 넣는 거죠. 칠내지 10도에는 뭘 넣는다? 과일이나 야채를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냉동고 바로 밑에 냉장실에서 맨 꼭대기에는 일명 육류라든지 어류 넣는 거예요. 우리 집은 냉동고에 넣어요. 그러면 냉동육은 벌써 맛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럼 냉동실에는 무엇을 넣나? 김이나 건조한 이런 걸 넣는 거죠. 육류를 넣는 사람도 있지만 맛은 없죠.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유지류를 넣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유나 이런 거 넣고, 그 다음에 하단은 우리가 과일 넣는다는 거죠. 냉장고의 목적에는 기억부터 우리가 리을번까지 묶어 중요시 해두시고요.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 똑같아요. 문제 풀다 보게 되면 부패됐다. 단백질 고기 같은 것들이 부패됐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썩었다는 거죠. 썩기 전 단계가 자기소화예요. 이꼴 자가소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자기소화, 자가소화를 지연시킨다는 건 말 그대로 썩는 거를 잠시 멈춰준다는 거예요. 단기간.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화 지연 또는 자가소화 지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미생물 증식을 저지시킨다는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를 지연시키니까 미생물 증식이 우리가 쾌적한 온도가 있어야지만 이 미생물이 증식하는데 중온균이라 그러면 한 우리나라 여름 기온 25 내지 30도에 자라는데 0에서 10도니까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근데 모든 균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중온균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온균이 많은데 냉장 온도에서는 이것들이 잠시 뭐가 되는 거예요. 조금 외유인 것도 있지만 멈춰진다는 거죠. 그것이 미생물 증식을 저지하고 따라서 변질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신선도가 연결되는 거죠. 장기간 유지된다는 거예요. 단기간 유지예요. 단기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묶어서 반드시 해오시고 이것도 상당히 잘 나요. 그런데 우리가 냉장고에는 정리균을 죽인다 못 느낀다. 정리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세균성 이질, 아메바성 이질 이런 것들을 질병 파트가 세계랄 건데 이질을 옛날에는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질 있죠. 세균성 이질, 아메바성 이질 이런 것들을 정리라고 했어요. 그럼 정리균은 사멸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켜요. 그러면 냉장고는 균을 죽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균을 사멸시킨다 또는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그러면 냉장고의 기능으로서 옳은 거예요? 틀린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가열법은 팩도에서 끓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조탈수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 같은 것들을 나물 같은 것들을 요즘은 뭐 겨울에도 나고 여름에도 나고 겨울에 가더라도 우리가 취나물이 있어요. 요즘 하도 온실 재배를 해서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을 때 봄에 나물을 뜯어가지고 겨울까지 먹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말리잖아. 이것들이 건조, 이꼴 탈수예요. 몇 퍼센트로 탈수하면 된다? 15% 또는 14%인데 이따가 연관시켜 설명할게요. 그래서 어떨 땐 14% 이꼴 어떨 땐 15%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 것인가 조금 더 설명할 것이고 중요 표시해 두시고 자외선 조사법이 있죠. 그 다음에 농축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건조 탈수는 아직 안 했지만 요 밑에 화학적과 같이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물리적 처리까지 했죠. 10분 쉬었다 화학적 처리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